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현준 교수의 귀한 소리. 오늘은 돌발성 난청이란 질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귀를 보는 이비인후과 의사들한테는 종종 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돌발성 난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환자분들로서는 굉장히 놀라게 되죠. 내가 오른쪽으로 계속 전화를 들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오른쪽으로 전화를 받는데 전화가 안 들리는 거죠.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겠고, 특히나 한쪽 귀가 좀 나쁘셨는데 좋은 쪽 귀가 안 들리게 되면 이건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죠. 소리가 아예 안 들리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돌발성 난청이 왜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돌발성 난청은 양쪽으로는 잘 안 옵니다. 양쪽으로 오는 경우는 세균성 뇌막염이라든가 종양이라든가 그런 아주 특수한 것을 상상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돌발성 난청 한쪽 귀로 옵니다. 한쪽 귀로 오고, 대개 난청과 함께 이명, 귀에서 나는 소리를 동반합니다. 90%는 소리를 동반하기 때문에 갑자기 안 들리면서 이명이 들린다. 그러면 거의 10중8구 돌발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자체는 교과서적으로 3일 이내에 청력 검사했을 때 나타나는 주파수, 3개의 연속적인 주파수에서 30dB 이상 청력이 떨어질 때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면서 이명이 발생하면 이건 돌발성 난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돌발성 난청이 왜 오는 거냐? 이게 이제 우리 귀 모델인데, 우리 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뼈 안에 쌓여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딱딱한 뼈에 쌓여서 이제 손상을 안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고막이고, 이게 소리를 전달하는 뼈고, 이제 속귀 안에 여기가 이제 달팽이관, 소리를 듣는 기관이죠. 여기 이제 고리가 3개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평형감각기관이고, 이게 이제 신호를 실어 나르는 신경줄이 돼요. 이 신경줄이 뇌까지 가서 우리가 소리도 듣고 평형도 잡고 그러는데, 이 달팽이관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달팽이관 기능이 왜 떨어지느냐? 제일 흔한 거는 바이러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돌발성 난청이 환자분이 오실 때 한꺼번에 오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말은 유행을 한다는 말이고, 마치 이제 감기, 독감 유행하듯이 그런 식으로 유행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바이러스와 관련될 것 같다, 이런 심증이 우리 귀를 보는 의사들한테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걸리면서 이렇게 돌발성 난청이나 이명이 오는 분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게 가장 흔한 원인일 거라고 생각돼요. 그 밖에도 이 달팽이관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어떤 혈류장애가 생겨서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팽이관에 흘러다니는 림프액이라는 게 있는데, 림프액의 압력이 어떤 이유로 올라가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우리 몸에 안에 있는 면역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 외상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는데요. 외상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음양외상, 큰 폭발음을 들었어요. 대포가 터졌어요. 그러면 꽝 소리가 들어오면서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음양외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몸 내부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상도 있어요. 쉬운 예가 아주 심하게 코를 세게 풀었다던가, 아니면 무거운 물체를 들었을 때 갑자기 귀에서 뻥 하는 소리가 나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외림프 누공이라고 하는데, 이 속귀는 이 뼈로 쌓여 있는데 그 일부가 터진 거예요. 그냥 터지지는 않고 원래부터 좀 약한 부분이 있다가 그런 압력, 내부에서부터 오는 압력으로 터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응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오는 돌발성 난청, 어지럼증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한 1%, 2%는 요 청신경에 종양이 생겨서 돌발성 난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이 온 경우에는 청력이 나중에 호전되든 호전되지 않든 꼭 이 청신경을 확인하는 MRI를 촬영해서 종양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돌발성 난청의 대표적인 청력도입니다. 빨간색이 오른쪽, 파란색이 왼쪽인데 청력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청력이 떨어진 경우예요. 네. 왼쪽으로는 이분은 전혀 이제 거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왜 이런 게 왔고 언제 왔는지 병력 청취가 필요하고 귀환의 상태를 봐야 되고 청력 검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이도 청신경의 종양이 없는지 MRI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위한 혈액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스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즉 고막을 통해서 주사기를 가지고 스테로이드를 주사해주는 방법이. 그러면 그 주사액이 속기로 들어가서 달팽이관을 치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먹는 스테로이드로 전신순환하는 스테로이드를 이용해서 약을 먹으면 약 성분이 혈관을 따라서 달팽이관으로 가게 되겠죠. 네, 두 가지 치료의 스테로이드 효과는 비슷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우선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전신순환을 하지 않습니다. 주사를 하고 침을 삼키면 전신순환이 좀 일어나서 당뇨가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혈당을 조금 올릴 수는 있지만 대개 전신적인 순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국소적으로 고막이 조금 아프거나 피딱지가 않거나 아주 드물게 고막이 뚫어지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경구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비하면 훨씬 덜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본인의 해부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주사액이 고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속기, 달팽이관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고막을 열어보지 않고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하긴 하는데 약이 달팽이관을 꼭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아주 일부에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동물 실험이나 그런 데서 알려져 있습니다. 경구 스테로이드는 전신적인 부작용을 좀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인데 대표적인 게 속쓰림, 그 다음에 혈당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첫 번째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이 첫 번째 치료가 되겠고요. 그럼 전신적인 부작용을 걱정해야 되는 대신에 경구 스테로이드는 100% 귀 안으로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전신순환을 해서 혈관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나이가 고령이거나 여러 가지 합병증을 좀 걱정해야 되는 분,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먼저 하게 되고요. 나이가 비교적 젊거나 그런 분들은 경구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구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몸 상태를 체크하고 가슴 엑스레이나 체크하고 이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쓰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경구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는데 청력이 돌아오는 것이 실패했을 때 구제요법으로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요. 그럼 경구 스테로이드 복용도 하고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도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어떠느냐? 그럼 한 가지 하는 것도 예후가 좋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청력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경우, 즉 이제 90dB 이상이면 아예 못 듣는 건데요. 한 80dB 이상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입원 치료를 해서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경구 스테로이드 복용도 같이 하면서 고압산소 치료라는 것도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달팽이관의 내림프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게 이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이뇨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혈액순환 개선제라던가 보조적인 약물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돌발성 난청의 예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급성 저주파수 난청보다는 예후가 좋지 못합니다. 대개 333을 이야기하는데요. 3분의 1은 원래 청력으로 회복이 됩니다. 아주 해피한 케이스죠. 그리고 3분의 1은 부분 회복입니다. 회복은 되는데 100% 회복은 안 되고 3분의 1은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언제 회복이 되느냐?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한 75%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75% 중에서 한 50%는 처음 증상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그 다음 2주, 즉 한 달 내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한 5%가 두 번째 달에, 즉 증상이 발생 후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회복이 됩니다. 일단 두 달이 넘으면 잘 회복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3달까지는 의학적으로 지켜봅니다. 이비인후과에서도 3달까지는 지켜보면서 뭐 혈액성 개선제라던가 이런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3달이 지나면은 거의 학문적으로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애 진단이라던가 이런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력 검사에 준해서는 6개월까지 기다려서 회복이 안 됐을 때 회복이 안 된다, 증상 고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돌발성 난청은 말 그대로 갑자기 난청이 오는 건데 가능한 빨리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빨리 할수록 더 예후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